아마 이제 집에서 열심히 소주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아마 생길 거예요. 우리 술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술을, 우리 전통술을 다시 복원하자 이런 이제 운동이 펼쳐진 겁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술은 이제 뭐 아까 한류 얘기도 했지만 우리나라 그 중심에는 항상 그 제사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제사 때는 항상 술을 이렇게 담궈가지고 했는데 그 집에서 담그는 술을 가양주라고 그러는데요. 한 1000여 종의 가양주 집에서 만드는 술이 있었는데 옛날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여기 뭐 명가 명주 이름 있는 집에는 항상 술이 있고 또 주주 객반 해가지고 주인은 손님에게 항상 술을 대접하고 손님은 뭐 주인에게 밥을 드시도록 권한다 이런 말이 있고요. 항상 정성껏 술을 빚어가지고 이제 손님을 대접했는데요. 여기 뭐 옛날 책에 보면은 음식 뒷미방에는 51종 양조법이 있고 임원 16지 서유구라는 사람이 쓴 건데 여기는 한 200가지 양조법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전통주는 종류도 굉장히 많고 빚는 방법도 다양하고 이런 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일제시대에 들면서 이게 통제가 됐습니다. 왜 통제를 했을까요? 세금, 양조장에서 돈을 걷어야 되고 세금을 거둘 데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주로 이제 지주나 돈 많은 사람들이 양조장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 없애버리고 몇 개만 남겨놓은 거죠. 근데 해방 이후에도 우리가 이거 통제를, 왜냐면 주세법을 만들어가지고, 최근에도 마찬가지죠. 이거 술 만들려면 굉장히 못 만들게 해요. 제가 어렸을 때는 시골에 가면은 소주를 이렇게 고운다고 그러는데 이제 막걸리 빚어가지고 이렇게 걸러가지고 밀주 비슷하게 막 팔았거든요. 근데 그걸 다 없애버렸어요. 왜? 그냥 세금 관계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그 쌀이 부족하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이거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죠? 쌀로 술 빚는다는 게 말이 되냐? 밀가루. 근데 밀가루로 술 빚으면 맛이 없거든요. 생각해보세요. 밀가루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그냥 입국이라는 거 뿌려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하고 쌀로 만든 거랑 굉장히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획일적으로 다 밀가루를 해가지고 쌀로 못 만들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만든 게 바로 이제 유행하게 된 게 희석식 소주, 우리가 먹는 소주, 또 맥주, 양주 이런 걸 선호하게 됐죠. 그 다음에 쌀이 좀 많이 남아 돌아가니까 1995년도에 처음으로 쌀로 막걸리를 만들어 허용을 했습니다. 요즘에 이제 하우스 맥주가 대세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술이 맥주가 맛이 너무 없다. 외국 술에 비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요즘 굉장히 하우스 맥주를 많이 이제 만들기도 하고 굉장히 규제가 좀 완화돼가지고 소규모 창업도 가능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아마 블루잉 서프라이즈 해가지고 뭐 맥주 재료라든지 규급 판매하는 사업도 아마 앞으로 집에서도 만들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하나의 사업이 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이제 주세 때문에 우리가 옛날에 못 살 때는 주세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해가지고 막걸리도 못 만들게 하고 다 못 만들게 했는데 앞으로는 지금은 이제 막걸리하고 맥주는 풀렸거든요. 그렇다면 소주도 아마 풀릴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집에서 열심히 소주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아마 생길 거예요. 무슨 일은 창업할 때는 항상 소비자와 교감을 밀착하라 그랬는데 요새 커피도 마찬가지. 커피도 항상 요새 공장식으로 하든지 그럼 로스터기를 옆에 놓고 보여주든지 소비자들하고 항상 밀접하게 만드는 걸 다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소비자와 밀접한 그런 유대를 강화하라 이렇게 제가 적어봤고요. 그다음에 약간 독특한 브랜드를 개발하라. 가능하면 전통을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가장 좋은 거는 가업을 이어받는. 일본 사람들은 굉장히 가업을 이어받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는 웬만하면 다 버리고 야 너는 이걸 하지 마. 서울 가서 직장 다녀. 이렇게 얘기하는 부모들이 많은데 앞으로는 아마 우리나라 달라질 것 같아요. 전통을 고수하고 옛날 걸 이어받아야 돼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천연, 뭐 유기농 또는 무첨가, 뭐 기능성, 건강에 굉장히 신경 쓰기 때문에 건강과 관련된 술 이런 것들을 아마 만들면은 아마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조선시대에 지역마다 한 340여 가지의 술들이 있었어요. 강릉에 가면 강릉의 전통주가 있고, 전주에 가면 전주의 전통주가 있고, 지역마다가 이렇게 술을 만들어 먹었는데, 이게 불행하게도 이제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하면서 일제시대가 들어갔으면서, 일제가 1907년에 주세령을 공포하죠. 그래서 이제 집에서 만드는 건 전부 다 밀주다. 그래가지고 전부 다 양주장에서 획일적으로 술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왜요? 세금을 거두려고, 세금 거두려고. 양조장이 아마 국세의 한 70%를 차지할 정도로 기업이 없었으니까. 그리고 지역마다 이제 양조장 하는 사람이 제일 갑부였었죠. 갑부였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술이 말살되기 시작합니다. 가지고 340여 가지가 되는 지역의 전통주들이 다 없어지게 됐어요. 없어지게 됐어요. 아까도 잠깐 이 교수님께서 언급해 주셨지만, 그럼 해방이 됐는데 그럼 그게 복원됐느냐? 안 그렇습니다. 박정희 정권 시대에 또 그때도 뭐 우리 알라미 쌀 원조 받고 뭐 얻고 그러니까 쌀이 부족했으니까 계속 단속했어요. 단속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더 편하거든. 양조장에서 세금 걷는 게 편하거든. 개별적으로 다 만들어 먹으면 세금 어디 가서 걷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계속 됐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명박 정권 들어와가지고 이제 쌀이 나무도록이 시작했어요. 이제 북한에 쌀도 안 주고, 그러니까 쌀이 뭐 이게 처치곤란하는 거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이제 술 만들어 먹어라. 막 이제 이렇게 풀어주고, 이제 또 이명박 정권 때 이제 한식 세계 사업을 하다 보니까 한식을 만들고 거기다가 뭐 위스키를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술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술을, 우리 전통주를 다시 복원하자, 이런 이제 운동이 펼쳐진 겁니다. 강릉에도 5대 명주가 있습니다. 솔리트, 연여주, 철쭉화주, 창포주, 방풍주,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강릉의 음식을 개발했는데 술이 없다 그래가지고 제가 퇴직하고 집에 있었는데 제가 그럼 술을 한번 내가 만들어 볼까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또 뭐 기자 생활을 하면서 술을 참 엄청 많이 마시고 살아서 그걸 뭐 갚아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하다 이게 술을 만들게 됐어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강원도립대학에 뭐 놀지 말고 강원도립대학에 집에 있지 말고 강원도립대학에 한번 가서 뭐 가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거기 뭐 바리스타 과정도 있고 뭐 이제 국비로 이렇게 일반인들 대상으로 이렇게 강의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재밌더라고요. 뭐 두부 만드는 것도 배우고. 6개월을 했더니 뭘 과제를 하나 내려서 막걸리를 하나 냈어요. 방풍 막걸리를. 이게 대상을 받아가지고 졸제 신문에 나가지고 갑자기 자고 일어나니까 제가 명인이 되어 있는 거야. 명인이. 막걸리를 처음 담아봤는데, 정말 처음 담아봤는데 제가 겁이 덜컥 났어요. 이 술을 한번 갑자기 명인이 된 거야. 남들은 뭐 40년 동안 술을 빚어가지고 명인이 되는데 저는 거꾸로 명인이 되고 안 되겠다. 술을 배워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히메아 버스 타고 다니면서 서울 와서 술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제가 사기꾼 안 되려고 방북담 전통주 연구소에 가서 술 배우고, 그 다음에 경기대학교 수수고리 아카데미 가서 또 이론도 배우고, 잘 아시겠지만 한 1년 반, 2년 가까이 제가 술을 배우면서 술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제가 만들고 2011년도에 이렇게 저렇게 대상을 받고 나니까 중소기업청에 또 뭐 신청을 하라 해서 신청을 했더니 창업 자금을 5천만 원을 주더라고. 5천만 원. 그래서 받았어요. 그걸로 쌀도 사고 했는데 그걸 받고 나니까 그 무조건 창업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거는. 야, 그래가지고 돈을 받고 돈을 물어낼 수는 없어가지고 할 수 없이 창업을 했어요. 이게 하다 보니까 자꾸 이런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작년에는 올림픽,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이 2018년 평창 강릉에서 열립니다. 이게 동계올림픽 상품 개발하는데 거기에 응모를 해서 또 됐어요. 그래서 지원받아서 작년에 약주를 개발했습니다. 치열 약주를 개발했습니다. 그 돈 가지고 여과기도 사고 쌀도 사고 해가지고 약주를 하나 개발했습니다. 이게 완전히 제가 뭐 무에서 유를 창조하다시피 이렇게 해왔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이 말인데, 무의무불이라고 노자 도덕경에 나오는 말인데요. 행함이 없이 행하면은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없다는 말입니다. 제가 이게 술을 하면서 느낀 건데, 제가 이게 쭉 하니까 아까도 뭐가 생기고 막 이렇게 막 기적같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기적이 갑자기 나한테 이렇게 일어나나 그랬더니, 갑자기 일어나지 않던 기적이 나한테 일어날 리가 없잖아.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기적은 그전에도 일어났었는데 그전에는 내가 그걸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뭐 당연한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내가 달라진다. 이게 모든 걸 기적은 누구한테, 여러분들한테도 누구한테도 다 일어나는데 단지 그걸 기적으로 느끼는 사람한테만, 기적으로 믿는 사람에만 기적이 된다는 얘기. 예. 아니 뭐 당연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기적이 아니지. 기적을 믿는 사람한테 기적이 됩니다.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매사에 감사하는 법을 제가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